아, 모두 스마트폰 쓰시죠? 네. 네.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한번 배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굳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원래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고 그냥 그냥 가서 먹긴 하지만 예. 뭐 원래 배달 앱을 글쎄요 배달 앱까지 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저는 뭐 하지는 않고 제가 원래 좀 IT랑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배달 많이 앱이라는 쓰신 게 분. 예. 예.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고3, 고1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 전유물입니다. 주문할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런 방식은 아이들이 결정하지 제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인구가 1,600만 명. 네. 그 정도까지 아주 굉장히 늘었는데요. 거의 전쟁이라면서요? 배달 네, 앱 시장. 그렇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 625, 그리고 배달통.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주자 3인방 앱이죠. 설에 아마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난해 1조 원 규모였던 배달 앱 시장은 2005년 올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꽃이나 세탁물 배달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죠. 배달앱은 등장 1년 만인 2014년에 매출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 온라인 조사업체가 조사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연초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이죠. 2014년 연초 배달앱 상위 3인방의 전체 순 방문자 수를 합친 것을 보면 지난해 연초에는 한 330만 명 정도였는데 연말 12월이 되자 520만 명 정도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점유율 60%를 자랑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50만 명이었던 것이 연말이 돼서 300만 명 가까이 거의 2배가 늘었죠. 하지만 지난해 3월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너도나도 수수료 인하 전쟁이 붙었는데요. 최저 5.5% 그리고 2.5%까지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배달민족과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이어간 반면에 11월이 돼서야 12.5%로 이 단일화했던 62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세가 7월 정도에 확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는 수수료 내려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영업자들한테 광고료를 또 올려받는다고 하네요. 치킨 한 마리 팔아서 한 2, 3천 원이 남는 업주들인데 수수료 떼어주고 광고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배달앱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가입을 안 하면 또 주문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륵입니다. 계륵이죠. 이건 수수료를 안 띄워줄 수도 없고 안 띄워주고 배달앱 이용 안 하면 매출이 주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이고요. 수수료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채널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한번 그런 거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배달시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돈은 똑같은 양이 좀 준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원래 10마리 나왔으면 배달앱 통해서 하는 거 9마리 준다고 하고 그람 수 좀 적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규제의 결국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네.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경우들은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주고 있지만 배달앱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정부 당국에서도 이걸 규제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은 못 느낀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수수료를 내렸는데 요기요는 수수료 안 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 업체들이 만약에 수수료를 계속 내리지 않고 뭐 일종의 묵시적인 담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가 수수료가 계속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의 어떤 고시를 통해 가지고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어떤 고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규제는 없는 상태여서 그 새 업체들의 어떤 경쟁을 통한 자력적인 수수료 인하만이 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될 저기는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악화될 수밖에 네. 없는 게 그 카드 수수료 결제비가 또 빠져 있습니다. 저기에. 그러니까 아까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2.5% 아닙니까? 네. 예. 여기에서 만약 하나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10,000원짜리를 구매했다. 수수료로 빠지는 게 거의 1,500원 되는 거예요. 네. 15% 네. 정도? 그러면 요즘에 저런 배달 음식점들 마진이 한 40%도 채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네. 그러니까 10,000원 남기면은 한 4,000원 남기는 건데 거기에서 1,500원을 또 수수료 떼주고. 띄워줘야 되니까 그럼 뭐 한 2,500원 정도 손에 쥐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신고된 것처럼
치킨 뭐 5조각이라고 하면은 이걸 4조각 혹은 5조각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이러면서 피해가 또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네. 소비자만 죽고 결국은 배달앱 이 플랫폼 사업자만 배만 부르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이제 뭐 많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보는 겁니다. 배달앱에 있는 것들을 네. 가게도 확인한 네. 다음에 네. 거기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앱으로 정보를 다 확인한 후에 전화를 딱 해주시면 소상공인들도 좋고 또 시켜 먹는 분들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 이런 것들도 좀 힘들긴 하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또 윈윈 되는 좋은 정필 방법이기도 선생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배달앱 관계자들로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영국에서도 그 지금 한 그 26조 정도의 가치를 이 배달앱 하는 그 서비스하는 회사가 네. 가지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상장한 회사는 상장을 했는데 바로 그냥 2조 원대의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인기를 된답니다. 끌고 있죠. 예, 이 그런 앱 상황이라면은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매출이 지금 작년에 한 1조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이 앱 시장이.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올해 되면 1조 1조 5천억 5천억에서 정도 2조 원 가까이. 네, 그렇게 예상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그 우리 소상공인들도 어떤 뭐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그 소상공인 연합회 그 예. 모임에서 자체 앱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시도 됐었는데 네. 이게 워낙 빅3가 마케팅으로 밀어붙이니까 네. 광고가 또 소비자들이 안 어마어마하잖아요. 갑니다. 글로 이게 네. 클릭이. 예. 하고 스마트폰에도 딱 빅3 것만 뜨기 때문에 거의 이게 시청자들이 좀 신경 쓰지 않는 이상은 이용하지가 않게 돼요. 예. 네.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것도 이 있네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네. 그런 것을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배달은 치킨집 사장이 하는데 왜 배달앱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직접 시켜 먹는 것도 나은 방법이 방법이죠.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